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의상이 너무 이쁘세요. 제가 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원래 이런 걸 좋아하고요. 네, 선녀줄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모양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한복이 네. 전부 다 독특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안산시 이 단원구 선부동에 연화암이라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매화보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지금 현재 이 길을 가게 된 그 사연은 네. 이렇게 직장을 제가 이렇게 10년 전에 직장을 다니게 됐었는데 네. 연봉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 길을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신의 힘은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때 말문이 터지고 나서 저는 이제 직장을 간두지 않고 계속 그냥 우기고 안 가겠다 우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저절로 이렇게 아침 6시부터 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길이 이 길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줄력이 강한 그 신명이 어떤 신명이냐면 저는 간센보살님하고 간운장군님 이렇게 신당에 오시고 있어요. 근데 이 신령님들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자들도 많이 내고 또 이 길을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어리석은 게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저희 일은 이렇게 미스테리한 일이 많아서 증명이 안 되다 보니 빨리빨리 서두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제 말이면 법이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제가 제일 자신있게 볼 수 있는 그 점이 뭐냐면 저희 집은 세속 집안입니다. 세속 집안이 뭐냐면 그 세속으로 몇십 년부터 내려온 무속 집안이라서 저희 그 큰어머니가 원래 그 보살님이었었는데 전국에 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신명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가 제일 자신있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픈 사람을 선별해내는 게 제 실력인데요. 사례를 말하자면 작년만 해도 실질적으로 6명의 환자를 제가 잡아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거의 저희 신도인데요. 또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한두 명은 껴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그 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자기가 보험을 해약해야 되겠다. 실비만 나누고. 근데 제 입에서 딱 하는 말이 언니 좀 있으면 무서운 병이 걸릴 건데 그걸 해약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은 영리해서 나가서 우체국 가서 암보험을 또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딱 2년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자궁암 상기다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1년 동안 가게 문도 닫고 이렇게 치료를 잘하고 지금까지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치성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너 암보험 좀 들어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 암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저요? 암보험 못 드는데요? 막 그래요.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일단 들어봐. 그랬더니 일하고 치성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됐나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난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춘천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고 아직 뭐 크게 뭐 재발된 건 없어요. 그리고 한 분은 미용실 하는 분인데 그분도 우리 신도예요. 이분도 치성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언니 아무래도 병원을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지금 바빠서 못 간다. 뭐 또 신랑이 다쳐서 못 간다. 계속 바쁘다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보니까 막 짜증이 나요. 왜 병원 안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을 쫓아갔어요. 언니 병원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직도 안 갔대요. 그래서 빨리 가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서둘러서 갔어요. 갔는데 조금 늦었긴 했지만 갑상선 사기를 잡았고 그리고 한 분은 형사예요. 천안에서 형사인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보살님 저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겠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넌 간보다는 이가 안 좋을 거야. 네 그랬더니 아유 그거 보살님 그건 아니야. 나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네가 보니까 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를 검사해봐라. 그랬더니 콧방귀를 픽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라는 게 돈 들이기는 싫어도 보살님이 또 공짜로 말해줬으니까 몰래 병원을 또 가나 봐요. 그래서 살짝 병원을 가봤는데 세상에 이암 초기인 거예요. 이암 초기. 이암 초기인데 이 사람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편법을 썼든 어쨌든 뭐 보험을 다시 들고 어떻게 3개월 뒤에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거는 자기 운인 거고, 한 번은 제가 기도를 법당에서 딱 하는데 혹시 내 형제 중에는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신당에서 딱 하는 말이, 저는 지방에 있는 동생들하고는 연락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가족이 10남매예요. 10남매인데 그 8번째 애를 뽑아주면서 얘가 조직이 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언니야 나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에 병원을 다 가봤지만 큰 문제가 없었어.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령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너 어떻게 해서든 그 병원 가봐라 했더니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17년 18년 됐는데 나타나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널 낫게 해주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지방이에요, 강주. 근데 그 지방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 조직 조금만 떼어내면 수술하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다, 다른 병원 가봐라. 그 암일 확률이 많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원 진짜 옮겼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멀티로 암이 막 쫙 깔린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13시간을 통해서 유방 절제술을 하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례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저희 집에 또 신도인데 이분도 아가씨인데 무역회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뭐 자존심에 하늘 찌르고 잘 나간 사람이라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인파를 조심해야 되겠다. 대수대명을 한번 치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랬더니 보살님 저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하기 싫고 재수꽃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나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 대수대명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말해서 그냥 재수꾼만 해줬어요. 재수꾼만 해주고 나서 그냥 쟤를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야, 너 대수대명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는 보험이 많아서 병원에 3개월 한 번씩 가면은 죽진 않을 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진짜 그 갑자기 카톡에 떴는데 사망이라는 게 떠왔어요. 이 사람이.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 신도였기 때문에 그때 수면제를 제가 한 2년을 먹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너무 가까운 애인데, 너무 건강했던 애인데 그냥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맞았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어가지고 이게 망자로 저희 법당 다 건립에 맨날 이렇게 찾아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서울에서도 알아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오시라도 해서 촌으로 가라고 이렇게 촌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촌도를 좀 해주고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딱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야, 너희 아들 잘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소리가 있다. 관리 잘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볼 때마다 한 3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애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집을 나갔어. 그러면 내가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독거리고 자택꼭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가 대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당들이 말한 말은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얘가 나가 대져버려라 그런 말을 한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근데 얘가 실제로 목숨을 딱 끊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살님, 사실은 가족이 다 모르는데 나만 아는 사연이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한테 나가서 죽어라고 말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죄책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살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 말해주면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야지 큰 탈 없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암을 이렇게 찾아주는 환자들 너무 많고, 솔직히 이렇게 점사기 저는 딱 앉으면 이 사람이 암이 걸릴 것 같으면 암자라는 글씨가 딱 보여요. 보기 싫어도 그냥 보여요. 그리고 쟤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영락 없어요. 5, 6년 뒤에 난리 나요.
한 번은 강남에서 어떤 큰 손님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살길로 가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점이나 보시라고. 그래서 점을 봤는데 이분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올려놓고 점을 보더니 점을 봐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지 말을 안 하니까 새 집을 보더라고. 계속 이 사람은 새 집을 봐. 근데 제가 막판에 그랬어요. 이 동생이 나중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동생을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애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경악을 놓지 못하게 저에게 정말 점을 잘 본다면서 500만 원을 현금을 딱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저는 애기를 뻥쳐갖고 왜 500만 원이나 줄까?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제가 좀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를 다 가지래요, 500만 원을. 근데 이거를 다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걸로 우리가 일을 해주자, 이 집을. 그래서 제가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막힘없이 잘 나가고 있고 큰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솔직히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의사락에서 절대적으로 오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보시는 거 아닙니다. 의사보다 더 진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우리 신령님들,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이니 한 번쯤은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저를 꼭 한번 찾아주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